자, 어제죠. 어제 민주당이 기어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끝내 대행의 대행까지 30번 꽉 채워서 계란 한 판 탄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바로 이만큼이라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도 안 끝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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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끝납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30회에 가른 그 줄 탄핵이 한 페이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마우스 스크롤을 몇 번을 내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줄 탄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내란숙의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진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건 이재명과 여기에 부역한 민주당 의원들이겠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발의하는 과정 속에 민주당은 뭐예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 다음 주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가 나올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가 나오면 사실상 직무복귀가 지금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돼서 최상목 탄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보다 위에 있는 총리가 복귀를 하는데 부총리 탄핵시켜 뭐하냐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재명이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은요, 국민 눈치 안 봅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우리 국민도 아니고 외부 세력도 아니고 내부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어떤 여론전? 내 중심으로 뭉쳐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외부를 향해서 공격을 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상목이 나쁜 사람이야. 헌재가 지금 정치 판단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외부를 향해서 공격하게 만들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좌파들을 이재명 중심으로 결집시키려는 게 바로 이재명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과정 속에 국가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경제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민생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안보 있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 나라 내란 수계는 바로 이재명이라고요. 자, 더 웃긴 건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서 뭐라 그랬죠? 삼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부탁한대요. 그러니까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니, 그런 인간이 통상 정쟁 중에 경제 수장을 탄핵시킵니까? 이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일 날 삼성전자 회장 만나서 경제 얘기하더니 불과 하루 만에 최상목 권한대행 향해서 몸조심하라고 겁박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경제 수장을 탄핵을 시킨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역시 뭐 행동과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도 지금 확실히 눈치는 보여요. 자, 어떤 눈치냐? 갑자기 난데없이 이재명이요. 어제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트럼프 시대 위기, 조선업 제도약 기회로, 동남권 벨트붕.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재명의 SNS를 들여다봤어요.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진짜 이렇게 썼더라고요. 트럼프 시대 복합위기를 조선업 재도약의 기회로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잖아요. 어떻게 통화를 가졌죠? 미 조선업,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SOS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지금 이재명이 뭐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얹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뭘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 국가 미래를 신경 쓰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 절대 이재명은 숟가락을 올리면 안 돼요. 제가 이 내용을요, 얼마나 방송하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뭐 헌재 관련된 것들, 국회 관련된 것들 이런 것만 유심히 방송을 하고 관련된 근거 조항을 보여드려가지고 이 소식을 제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야, 드디어 이재명 때문에 제가 이걸 자세히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전해드려보면서 왜 이재명은 여기에 숟가락을 올릴 수 없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제가 방송을 간단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우리 K조선에다가 SOS를 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이에요. 실제 지금 해양에 있어서 미국이 어디에 밀리고 있냐?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중국 해군에 밀리고 있어요. 함정 보유 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이 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 지금 점점 뒤처지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즉 해왕 패권을 지는 순간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에 있어 특히 바닷길에 있어서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미국이 돌려보자니 미국 내부에서는요. 그걸 정상화시키는 게 무려 9년이 걸려요. 즉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과 1, 2위 조선 기술을 다루고 있고 수주량을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꼭 집은 거예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작년에 하나오션이 국내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자, 이게 무려 20조 원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시장 규모가 20조 원이에요. 한 개 갖고 오는데 20조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났냐? 미 해군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게 6개월 만에 끝냈어. 자, 미국 들어가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 걸 우리 K조선이 6개월 만에 끝냈고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도면이 없는데 뒤틀린 방향타 등 수백 곳을 손봐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가 우리나라로 입항할 당시입니다. 위에는요, 이와 관련된 수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달라진 거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와 관련돼서 영상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겉에가 거의 녹슬었죠? 근데 이게 녹슨 배가 6개월 만에 도면 없이도 모든 것을 다 손봐가지고 지금 미국에다가 우리 다 고쳤습니다 라고 보내준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야, 이 정도라고? 한국 조선업 기술이 이 정도라고? 야, 우리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걸 6개월 만에 해냈고 심지어는 미국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점을 찾아내서 도면 없이 수백 곳을 방향타까지 수리를 다 본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어. 자, 이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또 해달래. 군함 5에서 6척 정비 한국에 또 맡아달라고 올해 3월 달에 또다시 첫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에 하나오션이 이 미 해군 함정을 정비 사업을 수주했을 때는요. 어디 정부였냐? 바이든 행정부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6개월 만에 끝냈고 심지어 도면 없이도 수백 곳을 알아서 수리를 다 해준 거야. 이러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와서도 그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에서도 우리 더 해줘 라고 처음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고치겠대요. 자, 우리와 조선업 혁명을 위해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뿐만 아니냐? 아닙니다. 미 의회까지도 60년 만에 이 법을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 군함 건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수리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미 군함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수리가 아니라 아예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싹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 수리만 하는 것도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요? 연 20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는 수리를 넘어서 아예 뭐 하는 겁니까? 만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 신규 여러분들? 이게 무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무려 1,500조입니다. 1,500조. 이 시장 규모가 무려 1,500조예요. 1,500조. 자,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SOS를 청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걸 해냈고 그 과정 속에 수리 장비뿐만 아니라 아예 만들어요. 그럼 이 시장 규모가 1,500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1,500조 시장을 고스란히 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는요, 원래 뭐였습니까? K조선이 세계 최고였어요. 언제까지? 2021년까지. 근데 이게 지금 점점 밀렸습니다. 어떻게 밀렸냐? 바로 중국이 가격 정쟁을 한 거예요. 항상 중국이 이렇죠. 저가 공세. 자, 이런 식으로 중국한테 수주량이 조금씩 밀려가지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수주 상위 10개 중에 7개가 중국이었고요. 나머지 3개는 우리였습니다. 즉, 우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겠지만 가격 경쟁에 조금 밀려가지고 중국한테 조금씩 수주를 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조선업에 SOS를 청했고 이 시장 규모가 얼마라고요? 1,500조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을 또다시 제낄 수 있고 K조선을 또다시 전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 군함 건조를 위해서 미국 의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60년의 법을 바꾼다고요. 그런데 이 법 내용 안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법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동맹국서 군함 건조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법 이름이 이거예요. 동맹국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법안에는 외국 조선소의 건조 비용이 미국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고 또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외국 조선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였습니다. 자, 뭐겠습니까? 지금 중국과의 해양 패권을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1,500조 시장이 열렸고 그 1,500조 시장을 여는 가운데서 어떻게 동맹국이 미 군함을 수리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조건에 있어서 외국 조선소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두지 않는다는 그 확인을 미 해군 장관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있느냐? 2개밖에 없어요. 어디? 한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린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조선 기술이 앞서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SOL을 청할 정도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법까지 고쳐주잖아. 어디서? 미국에서. 이게 지금 우리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무려 1,500조의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이 숟가락을 올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상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시키지 않았다면요. 이런 기회 잡았겠습니까? 절대 못 잡아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는 거라고요? 미국이 자신의 자국의 조선업을 보호하는 그 법을 60년 만에 고침이 있어서 그 법 제목이 뭐라고요? 동맹국 군함 건조법입니다.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은 뭡니까? 중국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셰시한 인간이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더 나아가 미군을 향해서 전령군이라고 한 인간이 가능하겠냐고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 시장은요. 어떻게 열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의 격상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 격상이라는 게 이제 군사 경쟁뿐만 아니라 기술 동맹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미 군함입니다. 그냥 일반 배가 아니에요. 낚싯배가 아니에요. 미 군함입니다. 이 군함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미국의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군사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게 뭐겠습니까? 이 군사기술이 중국에 넘어갈까봐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게 넘어가는 순간 중국한테 이롭고 미국한테 안 좋은 거니까. 즉,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국가에 이 사업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꼭 집었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해냈고 그걸 해냄에 있어서 미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더 해줘!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정비뿐만이 아니라 아예 군함을 수주할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법까지 미국 내부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려 1500조 시장이라고요. 우리가 이거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재명이가 숟가락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아니,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미 점령군이라고 재차 말했던 사람입니다. 총선 과정에 중국을 향해서 쎄쎄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와서 미국에 감사한다고 하도 미국이 그걸 믿겠습니까? 지 발언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런 발언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 정치권에서도 이재명과 민주당 친중 반민 간에 우려된다라고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미 언론에서도 이재명 집권 시 한미일 협력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이재명이 있는 한 미국이 우리를 믿고 군함을 1500조 시장이나 열어주겠냐고요. 절대 안 열어주지. 근데 뭔 놈의 무슨 위기자 기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네? 자, 숟가락을 올릴 사람이 올려야죠. 어떻게 이재명이 숟가락을 올립니까? 네? 그동안 우리 한미동맹을 가장 와해시켰던 게 민주당 정권이고 그런 과정 속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정상화, 한미일 삼각공조를 가장 발목 잡았던 게 이재명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나타나니까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나도 한번 올려보자 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숟가락을 부러뜨려 버려야지. 자,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뭐겠습니까? 결국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부 부처 관계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바로 경제부총리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0번이나 줄탄핵을 했어. 심지어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시키겠대요. 심지어 이 통상 정쟁 중에 경제 수장까지 30번 꽉 채워서 탄핵을 시키겠답니다. 심지어 그 최상목 관련돼 가지고 10년 전 사건 꺼내서 고발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트럼프 시대 위기, 조선업 제도약을 기회로 맞자고요? 지금 누가 위기를 만드는 겁니까? 누가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자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제 밤에다가 SNS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가장 웃긴 건 뭐겠습니까? 최상목 권한 대행을 탄핵에 있어서 사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자기들 맘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마흔역 임명 안 해줬어? 안 돼. 너 나가. 지금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그 의도를 우리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재명이 모른 척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게 트럼프 시대 복합위기를 조선업 제도약의 기회로 위기 속에 분명 기회는 있다? 이딴 말을 하는지 저는 참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줄탄핵 와중 속에도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꼼수를 똑같이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 수면 위로 올려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수면 위로 올려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사유로 인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대요. 첫 번째, 마흔역 임명 안 해서. 두 번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안 해서.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 묵인 또는 방조해서. 자, 지금 이거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흔역 임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왜 니들 탄핵안 낼 때 권한대행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는 겁니까? 저기요, 기재부 장관은요, 헌재 재판관 임명권이 없어요. 기재장관은요,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표지와 속 내용이 다른 거죠. 표지는 장관이라 써놓고 속에는 권한대행이라 넣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런 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킬 때 이렇게 했어요. 겉표지는 국무총리, 안에는 권한대행.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들이 알아요. 정족수가 또 문제가 될 거라는 것. 자, 보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꼼수를 쓰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민주당이 MBC 방탄을 위해서 이상임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을 추진했어요. 실제 이분 자진 사퇴했습니다. 왜냐? 방통위가 멈춰질까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위원장이 아니에요. 부위원장입니다. 이 나라 헌법에 따르면 부위원장은요, 탄핵을 당할 수가 없어요.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했죠? 법에도 없는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써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왜 방통위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라고 말을 안 하고 왜 직무대행이라고 쓰는 겁니까? 그런데 권한대행은 왜 권한대행을 안 쓰고 왜 장관이라 쓰는 거예요? 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라 안 쓰고 왜 총리라고 쓰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들 멋대로 해요, 그냥. 지들 멋대로. 어떤 목적? 어떻게든 직무정지를 시키려는 목적. 야,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고 했고 한번 이 사람 혼쭐을 내보려고 했는데 권한대행이라 쓰면은 뭐 이게 정족수가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어떻습니까? 사유는 권한대행 사유인데 표지는 장관입니다. 근데 과거 어떻게 했죠? 한덕수 권한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법에도 없는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시키겠다니 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표지를 직무대행이라 쓴 겁니다. 속 내용은 뭡니까? 부위원장인 불구하고. 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나라 법을 진짜 누가 유린하고 있는지. 이 나라 법을 유린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란이에요. 왜냐?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거니까.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건 뭐겠습니까? 탄핵사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 같이 빼치를 떼는 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돼서 나 임명 어렵다라고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대요. 탄핵시키려면 탄핵시키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음 주 되면은요,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실제 총리실도 지금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하나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뭐만 바로잡으면 되겠습니까? 대통령만 돌아오시면 되겠죠. 대통령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00조 조선시장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그동안 이걸 틀어막았던 반국가 세력들, 민주당 좌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